네, MBTI 폼 Q에 대한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해석 사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BTI 폼 Q 전문 해석 보고서로 검사를 한 경우인데, 먼저 전문 해석 보고서를 보기 전에 이렇게 선호경향에 대한 설명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고, 본인의 MBTI M에 대한 결과, 그죠? 뭐 스텝 1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보면 폼 Q는 M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3페이지에 보면 본인의 M 결과에 대해서 선호 분명도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선호 지표는 ENFP이고요. 그 다음에 선호 분명도 지수는 뭐 E가 23, N이 13, F가 19, P가 25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선호 분명도 수준은 E는 분명, 그 다음에 N은 보통, 그 다음에 F는 분명, 그 다음에 P도 분명, 거의 매우 분명에 가까운 수준의 P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사 결과상으로는 선호 분명도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뒤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ENFP에 대한 설명, 어떻게 보면 보통 ENFP의 공통적인 성격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놓은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에 대해서 얼마나 내담자가 동의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경우는 100%라 하면 50이 중간이면 뭐 60%, 70%몇 프로 정도 이 설명에 동의할 수 있는지를 먼저 읽어보게 하고 동의 수준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50%라면 반반이겠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 성향에 가까운, 이 성격 가까운 영역이라면 뭐 최소 6, 70% 이상 이 설명물에 동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이 ENFP 유형에 가깝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ENFP가 맞다면, ENFP 선호로 나온다면, ENFP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강점, 그 다음에 생산적인 업무 환경과 목표, 그 다음에 대인관계 스타일, 그 다음에 개발에 필요한 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강점들은 아무래도 주기능인 N과 부기능 F가 이렇게 조합이 돼서 사람들을 잘 이렇게 격려하고 자기 어떤 마음을 잘 표현한다든가, 그 다음에 되게 에너지가 넘치고 통찰력이 있고 혁신적인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강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ENFP가 근무하기에 좀 생산적인 업무 환경, 아무래도 아이디어, 변화 이런 부분들, 다양한 어떤 사람들과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일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ENFP가 좀 더 만족스러운, ENFP에게 만족스러운 업무 환경과 목표일 수 있다. ENFP 대인관계 스타일, 사람들과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열정, 동기를 부여한다든가 이런 게 어떤 ENFP가 대인관계 갖고 있는 강점을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필요한 부분, 개발에 필요한 부분들, 어떤 성향이든 본인이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마무리한다든가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른다든가,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 따른, 그래서 어떤 열등 기능과 관련된 부분들은 의지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심리 기능의 위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감각, 직관, 사고, 감정, 이 선호들이 어떻게 그 위계를 갖고 본인의 어떤 성격을 발휘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나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주기능이고, 주기능이라는 것은 뭐 운전할 때 운전사의 역할이겠고요. 부기능은 그 운전사 옆에서 보조해주는 보조, 조수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두 개가 가장 면밀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본인의 어떤 성격이라는 차를 잘 이렇게 운행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ENFP다 보니까 N이 직관이 주기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즉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데 주로 직관 기능을 발휘하는, 이게 이 사람에 있어서 가장 쉽게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라는 거죠. 외부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호기심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것, 특히 이렇게 바라보는, 통찰력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는 내가 한 선택과 결정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의미나 영향을 주는가에 따른 감정을 가지고 판단, 보조 기능이죠. 부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사고 기능으로 내려갈수록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렇게 좀 자리하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감각 같은 경우는 완전 무의식 아래 수면 아래 이렇게 잠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냉철한 논리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열등한 기능이 되겠고 또 세부적인 것을 잘 파악해서 놓치지 않는 이런 것들 감각 이거는 열등 기능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순위 이렇게 위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뭐 주기능 분능이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또는 억제될 경우에 무시될 경우에 스트레스 받을 경우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폼큐의 특징인 다면 촉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할 때 선호내가 있고 선호외가 있는데요. 선호내라는 것은 당연히 외향이니까, 즉 에너지가 외부 세계로 사람과 사물을 지향하는 측면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선호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외향 선호인데도 불구하고 뭐 활동적이다는 측면보다는 반추적인, 즉 관조, 거리를 두기를 원하고 읽기나 쓰기를 좋아하는 이런 측면들은 내향 선호에 대한 특징들인데 이쪽으로 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실제로 타고난 성향 자체가 외향이지만 우리 그렇죠. 기본적으로 선호 자체는 반대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분명 외향이지만 내향 선호가 잠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외향이면 전부 외향 일변도의 성향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반드시 반대 측면의 선호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선호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요. 근데 이 선호 자체가 후천적인 학습에 의한 경험에 의한 것인지 본래 그 선호인지를 또 본인이 통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체로 이 내담자의 경우는 외향 선호를 다 보이고 있다. 뭐 반추적인 이런 부분에서 내향 선호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직관. 직관의 경우도 뭐 창의적, 추상적, 개념적 또는 독창적 이런 부분에서는 직관 선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중간범위에 있다는 부분은 때와 상황,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중간범위에 있다는 것은 본인이 직관이긴 하지만 뭐 때로는 경험적인 본인이 실제로 경험을 신뢰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런 쪽을 선호하기도 한다는 거죠. 다음은 T하고 F인데요. F 선호를 대체로 뭐 정서, 허용, 온건한 이런 부분에서는 감정 선호를 보인다, F 선호를 보인다. 그러나 뭔가 사실에 대해서 파악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질문지향의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분명 도전적인 토론을 원하는, 그리고 이성과 감성적인 부분은 중간범위이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본인의 선호를 달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 그 인식 선호, 판단 선호에서 인식 선호 내의 선호가 대부분이죠. 뭐 유연성, 개방적, 임박 착수, 과정적. 그렇지만 계획 자발성의 경우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계획적인 선호를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12면에는 결과 요약인데요. 먼저 일관성 지수는 81점. 그래서 대부분은 50에서 65 사이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81이라는 숫자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ENFP라는 선호를 아주 이렇게 잘 보여주는 유형의 어떤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아까 앞편 다면 척도에 대한 부분 이런 한추적인 부분만 이렇게 외향 선호에서 ENFP가 갖고 있는 선호 중에 반대 선호를 선호 외의 선호를 보여준다. N의 경우는 거의 범주 안에 들어있고요. 경험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중간 범위. 그렇지만 전반적인 뭐 304명 데이터이긴 한데 이 데이터에서 보통 평균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사고 감정의 경우도 대개 ENFP의 평균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질문지향 이 부분은 이 끝단에 가 있다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P유형 전반적으로 다 거의 ENFP의 오른쪽 부분에 다 위치해 있어서 분명한 ENFP의 선호를 보이는데 뭐 조기착수 부분만은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MBTI 폼 Q의 전문에서 보고서를
내담자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